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덴티스 네, 매수가 8%고요. 기준 같이 알려주세요. 14,350원이요. 14,350원에 8%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8월 그때부터 달에 주가가 예 했네요. 계속 네. 빠지고 있는데 네. 대처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언제 혹시 사셨어요, 청자님? 여름 정도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리고 대응 뭐 수익 구간이 아예 없으셨나요? 그럼 들고 계신 동안에? 아니 거의 뭐 예 그렇죠. 이렇다 할 기회 없으셨고. 네. 알겠습니다. 12 발행 리스크를 안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세요, 총재님. 네. 네. 저평가라는 분석이 많긴 한데 리스크 요인이 지금 산재하게 되면서 이렇다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 완전 이탈로 봐야 되나요, 대리님? 우선 뭐 이제 전환사채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뭐 이제 전환사채 발행 내역을 보시면 사실 오버행 전환이 청구되는 기간 자체가 내년 8월 27일부터 사실 주가가 이제 전환사채가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환사채 물량 자체가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사채가 뭐 이제 200억 정도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9,000원에 전환돼서 시장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분명히 큰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환사채 관련해서는 계속 3개월마다 리픽싱이라고 하는 전환사채 그 전환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실 옵션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 쪽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사실 주가를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주가에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대부분 이런 전환사채 종목들은 전환사채가 이제 발행되는 시점에 전환가액이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이제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좀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사채가 좀 이제 전환될 때까지 좀 이제 기다려 보시는 것 또한 좀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실적만 놓고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나 뭐 이제 디지털 투명 교정 솔루션 등 이제 신사업으로 좀 이제 계속 매출액은 좋아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셨던 이제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좀 주가를 누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이제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질질 좀 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은 좀 이제 감안을 하셔서 만약에 내년까지 좀 기다릴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절대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니고 큰 부담이 있는 내년까지 갈수록 사실 큰 부담이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내년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가 그 여부인 것 같아요, 시청자님. 내년이라고 예. 하시면은 내년 어느 정도까지? 좀 막연하신가 봐요, 내년이요, 대리님. 어느 정도까지 기간 보세요? 물론 네. 뭐 주가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고 전환사채 발행 변환가가 이제 9,000원 정도라고 봤을 때는 사실 한 번 더 리픽싱이 되고 분명히 이 가격에서는 사실 발행한 기업들도 이 주가가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한 5월, 6월쯤에는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을 만한 분명히 이제 모멘텀은 있다고 보고요. 그 모멘텀 이외에도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기업들이 제 가치를 받기 힘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 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10월, 11월에 좀 안 좋은 이런 장은 좀 변동성 장을 좀 넘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내년 1월, 2월까지도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분명히 최소한의 가치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뭐 지금 워낙 좀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 그림으로 저는 한 6월, 7월까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여름의 끝자락 정도 좀 성수기 그 정도까지 기간을 잡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소장님. 그럼 네. 제가 주림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전환사채 발행한다는 게 그 왜 주식 뭐 유상증자 같은 거 하면은 왜 제가 청약을 뭐 해가지고 예. 유상을 증자를 받잖아요. 네. 그럼 청약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이런 예.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하는 거 청약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없는 건가요? 아, 조금 전환사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게 예. 좀 마음에 많이 쓰이시나 봐요. 아, 대리님. 네. 예, 쉽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금이 부족할 때 이제 시장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상증자, 일반 주주들한테 이제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그 증자 대금으로 자금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제3자 유증이라고 해서 기업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런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하는 방법이 이제 전환사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환사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 주주들한테 발행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채권 자체가 일반적인 채권이 아니라 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일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일반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그쪽 이제 채권을 발행한 그 금융사나 아니면 기업들 쪽에서 행해지는 뭐 이런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이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청자님 대응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아우 굉장히 꼼꼼하신 저희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